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정말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이다 라고 불렸던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아마 그 소식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 같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타깝다, 비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유한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이 끔찍하고 비통한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바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라고 불렸던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유한기 씨는 황무성 전 사장의 논란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혐의가 있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황무성 전 사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이재명 당시 시장이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 압박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있었는데 그 지시를 받고 직접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다 이 의혹을 받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유한기 씨였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식의 의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의혹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한기를 시켜서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를 시키고 그리고 공석이 됐던 그 자리에다가 유동규를 앉혀서 대장동 개발을 진행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왜? 뭐까지 있으니까 녹취록까지도 있으니까. 이게 그런 얘기는 복귀할 때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자, 방금 들으셨습니까? 분명히 지금 뭐라고 합니까? 황무성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는 복귀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다. 분명히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질문이 드는 거겠죠. 복귀를 한다? 누가 도대체 복귀를 한다라는 뜻일까?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유동규겠죠. 유동규가 사퇴하고 난 뒤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황무선 전 사장이 사퇴를 했고 그 자리에 유동규가 들어갔었죠.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던 겁니다. 질문해봐야 되는 건 그거겠죠.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였다. 그럼 이 각본을 짠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시장님 허가 받아보라고 그래. 시장님 명을 받아서 온 거 아닙니까? 대신 얘기, 그건 시장님 얘기입니다. 수사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유한기 씨. 유한기 씨는 살아생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황무선 전 사장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하라고 명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명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시장님으로부터 명을 받았다. 즉 이재명으로부터 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처음에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비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이따위 소리라고 앉아있죠. 참 저는 이재명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무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유한기가 누구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까? 이재명 본인 스스로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한기의 극단적인 선택을 두고 끝까지 지금 이재명이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여당이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사위에서는 당연히 특검 상정을 거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하겠다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부터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도 알고 있겠죠. 백날 자기가 특검하자라고 외쳐봤자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에서 특검을 상정을 안 시키면은 특검이 안 된다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백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정치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사실상 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선택을 했던 유한기 씨를 두고서 저렇게 정치 쇼를 하니까 인간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부터 먼저 돼야지. 이번엔 또 보니까 이재명이가 경주 이씨의 발상지라고 하는 표암제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참, 진짜 저렇게 옷을 입어놔도 어떻게 저렇게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경주 이씨 조상들이 지금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상님들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절을 하려고 했는데 저렇게 지금 엎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상님들이 미신 것 같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경주 이씨 출신인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이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조차도 지금 격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냐. 나라 말아먹을 인간인데 지금.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이가 저기 가가지고 유한기 씨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지.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저는 진짜 저 얘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야, 진짜 이 인간이 사람의 어떤 아픔에 대해 가지고 고통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괜히 진짜 이 사람을 두고서 소시오패스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한두 번이. 왜 지난번에 이재명이가 자신의 조카를 변호했던 사건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자신의 조카가 저질렀고 그거를 심신미약이라면서 변호했었습니다. 끝까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 끔찍한 사건을 갖다가 데이트 폭력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유족들이 봤을 땐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 그런데 그 유족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이재명이가 얘기했었습니까? 변호사라서 변호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마음 아픈 일이죠. 조카가 저질렀던 사건을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유족들에게 이재명이 보였던 반응, 그 반응이 지금 유한기 씨에게 보이는 반응이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뭐 사과드린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큰 혐의점들은 다 놔두고 그 주변만 이렇게 문제 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이재명이 보고 인간이 먼저 되라. 이재명계가 지금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보인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대장동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데 왜 중요한 혐의점들은 조사하지 않고 왜 중요한 몸통은 조사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만 조사해가지고 유한기 씨가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드냐. 이렇게 지금 이재명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저 장면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악당이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악당이 얘기하는 거 그 모습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 몸통이 중요한 혐의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혐의점이라는 것이고 윤석열과 관련된 혐의점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몸통이 자기가 아니라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사실일까요?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일까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황무성 당사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킨 윗선은 따로 있는데 착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분명히 녹취록에서 유한기가 누구를 지칭했다라는 겁니까? 성남시장, 즉 그때 당시 이재명을 지칭했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녹취록 속에 유한기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님의 명을 받았다. 분명히 녹취록 속에 유한기 씨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순간에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왜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이재명의 저 말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결백한 사람의 말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명백하게 저 얘기는 사실상 이재명이 자신의 죄를 실토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님 조국도 그랬고 추미애도 그랬습니다. 결코 진실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